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효사 주지 정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자연에서 건강하게 사는 건강 100세, 요즘 방송에도 그렇고 신문이나 뉴스 어디를 보더라도 100세의 건강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연 100세까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의 그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숙제와 같은 늙고 병듦, 그리고 죽음. 스님 역시도, 우리 부처님 역시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것 때문에 출가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6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수행의 끝을 잡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저는 우리 불자님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00세, 150세, 200세면 어떻겠습니까? 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TV를 틀면, 또는 신문을 보면, 혹은 주위의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해지려면 이것도 먹어야 하고 저것도 먹어야 하고 너무나 먹을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 음식들, 그 많은 건강 보조식품들, 그 많은 것들을 다 먹는다고 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정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여유 있는 부자들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시겠지만,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돈도 부도 건강과는 별로 그렇게 인연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병이 다가오면 보통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겠지만, 어디를 갈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 대부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잡숫고 좀 쉬시면서 그렇게 몸을 추스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처방을 내리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의 우리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병원, 약, 건강식품, 보조식품들, 그런 것을 먹지 말고 가지 말자는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우리가 가져야 될 수 있고 알아야 될 부분은 너무나 많을 것 같기에 여러분과 같이 건강 100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오늘은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무엇을 가장 잘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답 중에 오늘은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픈 분들, 힘들어서 멀리 요양을 가야 된다거나 혹은 좀 쉬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항토방이 있고 편백나무가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머리에 연상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장 풍부한 것이 좋은 공기, 즉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 그런 것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가고자 하는 곳이 산속으로 나는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 산속에는 풍부한 산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나오기도 하고 자연에서 부는 좋은 바람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하나의 병원과도 같은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건대 이것을 먹고 병이 나았다, 저것을 먹고 병이 나았다, 이것이 좋더라, 저것이 좋더라. 그게 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을 쉬지 않고 자, 지금부터 저와 같이 숨을 멈추고 한 30분만 있어 볼까요? 30분. 과연 30분 숨을 멈추고 계시면 여기에서 몇 분이 살아 움직이며 과연 30분을 참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아마 30분 동안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을 쉬지 않으면 제가 우리 절에서 내일 제를 여러 명 지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1분도 혹은 5분도 길게 하면 10분도 숨을 참기가 사실 여러분마다 다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숨을 참지 않으면, 아니 숨을 참으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저 호주머니에 돈이 500원 없어도 괜찮고 5,000원 없어도 괜찮지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있는 지천으로 널려 있는 이 공기가 없다면 여러분들 과연 건강 100세가 아닌 건강 30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가까이에 있고 돈으로 주고 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보니 그저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건강 100세를 살려고 하면 첫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공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딘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수십 년 전부터 다른 행성에 가서 거기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멀리 찾아서 그렇게 떠나는 그런 과학적인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도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산소가 있음으로써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자, 그처럼 우리 주위에 너무나 흔하게 있고 너무나 많아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도 내 곁에 항상 머물고 있는 이 산소, 공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온 여러분의 동반자, 10년을, 가끔은 20년을, 30년, 올게는 길게는 그보다 더 오래 살았던 내 옆에 있는 우리 남편, 내 옆에 있는 우리 부인, 우리 자식,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식구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산소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공기, 건강한 산소가 있을 때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은 100세 아닌 200세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 산소에 대한 고마움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깊은 산에서 나는 특별한 산삼, 그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비싼 가격에 그것 하나 들고 그것 하나 잡수면 모든 병이 다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공기 없는 중에서, 산소 없는 중에서 산삼 100뿌리를 묵은들 과연 1시간을 살아남을 수 있으며 하루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하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산삼도 다이아몬드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공기, 너무나 흔한, 그래서 별 생각도 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언제나 있어주는 공기야말로, 산소야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요인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 값비싼 것, 그 어떤 것도 산소에 견줄 바가 못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많이 존재하고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잊고 살았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다 보니까 이것은 두고 멀리에서, 더 멀리에서 찾기 어려운 것,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저는 좋은 산소가 많은 공기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살기에 적당할 것인가? 한 21% 정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의 농도라 그럽니다. 근데 과연 항상 이 산소 농도가 21%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 밀폐된 공간, 출퇴근 시간에는 훨씬 그보다 산소 농도가 좀 더 낮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장거리 운전, 겨울, 특히나 지금처럼 이 겨울에 춥기 때문에 차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 차문을 다 닫아 두시고 먼 시간 동안 운전을 하시게 되면 산 안의 산소의 농도는
8% 정도 이하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하시게 되면 피로도가 더욱더 많이 밀려오기도 하고 졸음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고속도로에 보면 졸음 쉼터라고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밀폐된 공간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산소의 농도가 낮아져서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 뇌가 산소를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휴게소에서, 졸음 쉼터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밖에 나오셔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몸을 푸신 다음에 호흡을 좀 많이 하셔서 다시 먼 길을 가시라고 우리가 고속도로에도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산소라는 것이 한없이 많아야 좋느냐? 진짜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가 달리려고 하면 무엇을 태워야 됩니까? 휘발유를 태우든지 경유를 태우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태워야, 엑셀을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연료의 소모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빨리 달리고자 하면 엑셀을 많이 밟아서 휘발유나 경유를 많이 태워야 됩니다. 자, 빨리 가는 것은 좋은데, 자, 그렇게 많이 태우게 되면 연료의 소모량도 많아지고, 그 연료의 소모량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거기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이 또한 공기가 오염돼서 다시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산소를 많이 마시고 많은 운동을 과하게 하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은 음식이 소화, 분해, 흡수되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산소를 많이 마시게 되고 호흡을 하게 되면 그 호흡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자연적으로 생겨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모든 병의 90% 이상이 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현대화가 이야기합니다. 암이 그렇고, 당뇨병이 그렇고, 아토피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병들의 가장 무서운 것들이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현대의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검버섯이 생긴다. 그것도 활성산소의 영향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겨나도 금방금방 분해가 또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이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그렇게 빨리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중에서는 황산화 음식, 블루베리도 어떻고, 하여튼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검은 색상을 진 포도의 어떤 그런 종류들이 아로니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황산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황산화. 우리가 오늘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복잡한 일들은 우리가 활성산소가 어떻고 황산화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게 나이가 들어지면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우리가 돌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는데, 우리 부산말로 자갈을 먹어도 젊은 놈들은 소화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자, 그런 것들이 서서히 힘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에 해당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늙어짐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늙어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공기를 새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공기를 들어 마셔도 별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중용의 도, 지우치지 않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중도의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병원 가셨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특히나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에는 더욱더 더 그럴 겁니다.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지. 자, 사람마다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의 모양, 스트레스의 크기, 이게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붉은색인지 흰색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병원을 가서 들어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세요. 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도 들었고, 저는 병원을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잘 안 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병원을 가시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받고 어째 살겠느냐. 결국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대신해서 했습니다. 부처님이 욕심내지 마라, 많이 가질라 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셨거든요. 2500년,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불자도 아닐 수 있고, 혹시 불자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결국 스트레스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갖고자 하는 욕심, 아니면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어떤 경쟁의식,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갖게 오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뭡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르셨습니까? 부처님이 남의 것, 우리 계율도 있지 않습니까? 훔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의 여자를 넘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부처님이 해오셨습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욕심내지 마라라고 하는 한 구절로 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욕심,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나는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별로 욕심내지 않고, 남과 경쟁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이 없다면 스트레스는 별로 생길 일이 없을 것이거든. 근데 1등 해야 되겠고, 내가 제일 앞서야 되겠고, 내가 제일 잘나야 되겠고, 특히 우리 연예인들이 보면 자살도 많이 하고 또 충격을 많이 받아서, 가끔은 보면 물론 이제 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운동선수들도 보면 열심히 그 시합에 나고 나면 물론 체격도 좋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은 음주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뭐 운전을, 일반인들도 운전하다 보면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연예인들이나 또는 그런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분들이 힘든, 결국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어쩌다가 그 자기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 음주운전을 많이 좀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 옆면을 보면 저는 참 측은지심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연예인이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 억씩도 벌고 CF 방송 하나 찍으면 저도 뭐 모릅니다만 몇 억씩 받는다 하던데 그 사람이 돈 2, 3만 원, 3, 4만 원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스트레스, 그 받은 억압감이 그걸 부르고 기다리고 또 내가 연예인이 술을 먹었다는 사실을 그 대리기사한테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또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잠깐만 내가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음주 단속에 걸리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 걸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은 결과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중간도 있고 결과도 있지만 법은 어쩌면 결과를 제일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음주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했던, 물론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 역시도 스트레스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결국 근심, 걱정 또는 남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겠다는 나의 경쟁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결국 뭐냐면 욕심이 화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 화가 속으로 들어가면 이 화병입니다. 화병.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는 그 화병이 결국 스트레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비우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점점 줄어들어서 만병의 근원인 90% 이상이 스트레스 인해서 온다 그랬으니까 90%가 80%가 되면 병으로부터 우리는 20% 멀어져 갖고 또 멀어져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건강 100세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 2500년 훨씬 전에 하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부처님의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살자. 그래야 병 없이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도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볼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산소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의 21%라는 산소를 지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많이 먹고 많이 뭔가를 또 달리고 자동차를 또 산업을 이렇게 물론 살아가는 데는 공장도 돌아가야 되고 뭔가 생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대기가 오염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나빠지면 여러분들은 100세를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100세를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그런 나쁜 공기 속에서 우리는 21%, 과거에는 20%보다 21%보다 좀 더 산소가 많았답니다. 지금 특정해 보면 19%, 나머지는 18%.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과연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낄 것은 아끼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또 조그만 거리는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운동입니다. 돈 주고 헬스클럽에 가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하지 마시고 마트 갈 때 차 시동 걸어서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좋은 우리 집사람 아니면 우리 애기 누구라도 손 잡고 마트에 가는 동안에 서로 오늘 했던 이야기 다 못한 이야기도 듣고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렇게 해서 들고 오고 들고 가고 들어주고 갈 때 올 때 손잡고 가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좋은 공기도 좋은 산소도 여러분이 마실 것이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저와 이 시간을 가지는 이 시간, 이 이야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10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접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걱정 없이 먹고 마시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 건강 100세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